여러분, 혹시 요즘 부쩍 몸이 가려운 순간이 많아지셨나요? 나이를 먹으면 다 그렇다고,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넘겨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몸은 절대 이유 없이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많은 시니어 분들이 가려움을 계기로 건강을 지키거나 반대로 놓쳐버리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두려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신호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하면 늦지 않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낸 작은 신호들이 앞으로의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냥 좀 가려운 거지 뭐, 나이 들면 다 그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그냥이라는 말 뒤에는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지속된 가려움이 숨어 있곤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가려움은 피부에만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신경과 장기 기능이 보내는 작은 알림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원인을 알 수 없는 가려움이 계속될 때는 간이나 신장, 혈액 기능 저하가 몸 안에서 천천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아픔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피부 감각이나 가려움처럼 애매한 신호로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많죠. 얼마 전 73세 박영호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허리와 종아리가 가려워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계절이 바뀌면서 피부가 건조해진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보습제를 이것저것 바꿔보셨고 약국에서 추천하는 연고도 여러 종류 써보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가려움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가려움 때문에 잠에서 깨고 긁다 보면 피부가 벗겨지고 그러면 또 따갑고 가렵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그분은 괜찮다고 그냥 나이 탓이라고 미루셨습니다. 이 정도로 병원 가는 게 민망하다는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정기검진 날짜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깜짝 놀라셨습니다. 간 수치와 신장 수치가 모두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가려움 증상을 물으셨고 그제야 그분은 몇 달 동안 고생했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가려움이 계속될 때 좀 더 일찍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행히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치료를 시작한 후 두 달쯤 지나자 밤에 깨는 일이 줄어들었고 석 달째부터는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려움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몸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줄도 몰랐고요. 그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안도감과 함께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한 가려움이 2주 이상 반복되면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 그리고 정기검진 때 반드시 의료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려움은 부끄러운 증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보내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작은 팁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2주 이상 같은 부위가 가렵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때 더 심한지, 무엇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지를 적어두면 진료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검진 시에는 반드시 가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세요. 의사 선생님도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습니다. 부끄럽거나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증상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려운 것, 특히 밤에 더욱 심한 가려움은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은 건조 피부나 비누 알레르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간이 제 역할을 못할 때 담즙 성분이 혈액 속에 쌓이며 말초 신경이 많은 손과 발 끝부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밤만 되면 손발이 간질간질해서 잠들기 어려우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손바닥과 발바닥은 우리 몸에서 신경 말단이 가장 밀집된 곳입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간 기능이 떨어지면 몸 안에서 처리되어야 할 담즙산이나 독소들이 혈액 속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것들이 신경 말단을 자극하면서 가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이유는 누워 있을 때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이런 물질들이 손발에 더 많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66세 최미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달 동안 밤마다 손바닥을 문지르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를 많이 해서 그런가 싶어 고무장갑을 2겹으로 끼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아지지 않자 세제를 순한 것으로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피부가 건조한 거라며 보습제를 선물했고 그분은 하루에도 서너 번씩 손과 발에 크림을 발랐습니다. 약국에서는 가려움증 연고를 추천해 주셨고 그것도 열심히 발랐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어김없이 손바닥과 발바닥이 불타는 것처럼 가렵고 따가웠습니다. 긁으면 잠깐 시원하지만 곧 다시 가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새벽 2시, 3시가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피곤이 쌓이고 짜증이 늘어갔습니다. 낮에도 손바닥이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었지만 밤보다는 덜했습니다. 그분은 이게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어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도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부과를 찾아가셨고 피부과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며 보습제를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친구분이 간 기능 때문에 손발이 가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내과를 찾아가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래전 알았던 간염이 다시 악화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고 담즙 성분도 혈액 속에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발 가려움이 간 문제의 신호일 수 있는데 다행히 지금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식습관을 개선하면서 한 달쯤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부터는 손바닥의 화끈거림이 거의 사라졌고 석 달이 지나자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검사를 받을 걸 그랬어요. 몇 달을 고생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은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향은 분명합니다. 손과 발이 동시에 그리고 밤에 특히 심하게 가려운 경우에는 간 기능 검사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부과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가려움이라면 반드시 내과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새벽이나 밤에 가려움이 악화되는 패턴을 보인다면 간 기능 체크를 먼저 고려하세요. 그리고 연고나 보습제로 해결이 안 된다면 곧바로 내과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아파도 잘 표현하지 않죠. 하지만 가려움이라는 신호만큼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 중앙, 특히 양쪽 날개뼈 사이가 이유 없이 계속 가렵다면 단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부위는 폐와 심장 신경이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장기 상태가 미묘하게 변할 때 피부 감각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등 중앙이 가려워서 벽에 등을 긁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몸의 신경은 참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등 한가운데 날개뼈 사이 부분은 심장과 폐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피부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들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아니라 가려움이나 불편한 느낌으로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폐 기능이 떨어지면 그 신호가 등 피부로 전달되는 것이죠. 70세 김정호 어르신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건강하신 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계단도 잘 오르내리셨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등 중앙이 달아오르고 간질간질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옷이 쓸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횟수가 점점 잦아졌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조금 빨리 걸으면 등이 간질거렸고 장을 보고 집에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벽에 기대어 등을 긁으면 시원했지만 피부를 아무리 봐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발진도 없고 붉어진 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피부가 건조한 거라며 보습제를 발라드렸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게 나이가 들어서 피부 감각이 이상해진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려움과 함께 가끔 숨이 차는 느낌도 든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더 가빠지는 것 같았고 가슴이 조금 답답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때쯤 마침 정기검진 날짜가 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등 가려움과 숨차는 증상을 말씀드렸고 선생님은 심장 기능 검사를 권하셨습니다.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를 해본 결과 심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이긴 하지만 방치하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을 시작하셨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2달쯤 지나자 등의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고 숨 가쁜 느낌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이 가려운 게 심장과 관련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피부 문제인 줄만 알았죠. 지금은 치료도 잘 받고 있고 가려움도 숨 가쁨도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연고나 로션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등 가려움이 운동 후에 심해진다면 심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누우면 심해진다면 폐 기능 문제일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려움과 함께 숨찬 느낌이 동반된다면 곧바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 악화되는 패턴이 보인다면 심장 기능 검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입니다.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온몸에 신호가 가고 그중 하나가 바로 등의 가려움일 수 있습니다.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정강이와 발목 주변의 가려움은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이 경험하는 증상입니다. 신장이 지쳐갈 때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혈액에 쌓이고 중력 때문에 다리 아래쪽에 몰리면서 피부 자극이 나타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녁만 되면 다리가 근질거려서 긁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한 혈액을 다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도 하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 때문에 신장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걸러지지 않은 노폐물들이 혈액 속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것들이 중력에 따라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가 쌓이면서 피부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69세 이경자 어르신은 저녁만 되면 발목이 근질거려 긁다 잠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가 되면 조금씩 가렵기 시작하고 저녁에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손톱으로 긁으면 시원하지만 금방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그러면 또 따갑고 가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계절성 건조증 정도로 생각하셨습니다. 가을과 겨울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보습제를 열심히 바르고 물도 많이 마셨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가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저녁만 되면 어김없이 발목이 간질거렸습니다. 그분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여기셨습니다. 주변 어르신들도 다 나이 들면 다리가 가렵다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다른 증상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발목이 조금씩 붓는 것 같았습니다. 소변을 볼 때 거품이 평소보다 많이 생기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고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결과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낮게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가려움과 부종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라 치료와 식단 조절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면서 식습관을 크게 바꾸셨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인스턴트 식품을 끊었습니다. 단백질 섭취도 적절하게 조절하고 물은 천천히 자주 마셨습니다. 약도 꾸준히 드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아침 부종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2달째부터는 저녁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리가 가려운 게 신장 때문인 줄 정말 몰랐어요. 그냥 피부가 건조한 줄만 알았죠. 지금은 가려움도 붓기도 다 좋아졌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해결책은 불편함을 참지 않는 것입니다. 다리 가려움과 함께 야간요, 붓기, 거품료가 있다면 신장은 이미 꽤 부담을 받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와 같습니다. 다리 가려움에 부종이 동반된다면 신장 검사를 반드시 받으세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만으로도 신장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단에서 소금과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고 수분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천천히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니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챕터 5. 가려움 333 골든 룰. 가려움은 사라질 것 같은데 다시 나타나고 또 반복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3주, 3개월, 3가지 검진이라는 아주 간단한 기준만 기억하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가려움은 오고 갑니다. 어떤 날은 심하다가 어떤 날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아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방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가려움은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문제는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72세 조남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손발 가려움을 4개월 넘게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려웠습니다. 그러다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더니 다시 심해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아지고 있는 것 같으니 별일 아니겠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가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병원 가는 게 괜히 의사 선생님 시간만 뺏는 것 같았고 나이 들면 다 이런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증상을 이야기하곤 했으니까요. 석 달째가 되자 가려움이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고 낮에도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식욕도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았고 몸에 힘이 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게 가려움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탓,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넉 달째가 되어서야 마침 정기검진 날짜가 되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그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매우 높게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물으셨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으셨어요? 그제야 그분은 몇 달 동안의 가려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다행히 치료를 시작하자 간 수치가 점차 안정되었고 가려움 증상도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후회가 남으셨다고 합니다. 2개월 전에, 아니 3달 전에 병원에 갔더라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텐데 가려움을 그냥 방치한 게 너무 후회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저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으니까요.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가려움이 3주 지속되면 기록하기 시작하세요. 언제, 어디가, 얼마나 가려운지를 간단하게라도 적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이 넘어가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검진을 받으세요. 검진할 때는 3가지 검사, 즉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복부 초음파를 기본 세트로 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3가지만으로도 간, 신장, 담도 등 주요 장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 일기를 2주만 적어도 패턴이 보입니다. 언제 심한지, 무엇을 먹었을 때 심한지, 어떤 활동 후에 심한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기록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의사 선생님도 여러분의 기록을 보고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시라면 1년에 1회, 가능하다면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은 귀찮고 시간도 걸리지만 조기 발견만큼 중요한 치료는 없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관리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불안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기 발견과 스스로 돌봄이라는 희망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의사는 아니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작은 신호를 놓쳐 후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만 일찍 알아차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가려움은 우리 몸이 보낸 짧은 메모 같은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고 적어보고 확인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삶을 훨씬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